평생 일할 거지만 퇴근하고 싶은 퇴근 바라기 날라리. 내일을 좋아하지만 퇴근은 하고 싶은 퇴근 바라기 도토리. 팟캐스트 퇴근하고 싶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날라리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5번째 시간입니다. 와우. 벌써. 아니 벌써. 오늘은 저랑 날라리님 말고 또 한 분이 계세요. 오늘은 게스트가 있는 회차고요. 저희가 계속 퇴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일을 계속 할 사람이라서 일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은 월급을 받고 있는 퇴근 바라기고, 근데 혹시나 취미나 혹은 하고 싶은 일이 업이 된 사람들 중에 이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퇴근이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이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떠올라서 네. 그분을 초청해봤습니다. 네. 누구죠?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아. 짧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솔이라고 합니다. 네? 김경솔이라고 합니다. 김경솔님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이름을 얻게 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친하게 지내던 분과 같이 일을 하다가 그 분은 파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처음에 같이 일할 때 자기소개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뭐냐, 이름 뜻이 뭐냐 뭐 이런 걸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이름이 너무 이렇게 무겁다. 그리고 의미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그분이 별명을 그렇게 잘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별명을 좀 지어달라라고 했더니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김경솔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지금 깨달았다. 왜요? 그 이름과 반대되는 뜻이구나. 그렇죠. 네. 나 뭐지? 왜 경솔한 적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네. 네. 아. 근데 사실 그 반대되는 뜻이 되게 여러 개를 말할 수가 있는데 네. 하필 그 라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억기억 시엇 막 이러면서 김경솔이라는 그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을 제가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뭐 크레딧이나 어딘가에 김경솔이라는 이름을 되게 쓰고 싶었고 그분과의 작업 때는 제 크레딧이 김경솔이에요. 정말요? 네. 약간 비사이드처럼 뭔가 본인의 어떤 주 작업이 아닌 다른 거 할 때 네. 쓰면 너무 좋겠네요. 꼭 B사이드가 아니어도 그분은 그러네. A사이드였는데도 파일이라고 쓰고 저를 김경솔이라고 쓰고 또 이렇게 여기서 말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별명도 지어줘서 그래서 그분도 그 별명을 쓰고. 너무 재밌다. 그러게. 날라리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그 날이라는 별명을 얻게 그렇네. 된 이름에서 맞아. 파생됐고 또 그쵸. 이제 정반대의 어떤 반대의 이미지. 뜻을- 그쵸. 저는 그래서 이분이 경솔할 리가 없는데 왜 별명이 경솔이지? 아. 무슨 경솔할 일이 있었나? 나 그 생각했잖아. 순간. 그래서 나를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서 살면 좀 이렇게 원래 삶이 더 잘 살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어떤 욕구가 들어가 있는 그렇죠, 닉네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구나. 두 분 다. 그래, 닉네임은 다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사실 제 다대로. 닉네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냥 별 뜻 없고 제 태명입니다. 태명이에요? 네. 그건 또 처음 알았네요.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도 도토리 머리 했는 어, 같은데. 제 태명입니다. 그랬군요. 끝까지 밀고 가는 거구나 평생. 닉네임 할 게 없어가지고 고민했다가 어차피 리리 이렇게 되니까 그 재밌더라고요. 라임이 좋더라고요. 음. 토리나리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요. 나리토리 하면 되게 이자카야 이름 같기도 하고. 그렇네. 나중에 뭐 할 거 없으면 하세요 이자카야 나리토리. 저는 이렇게 뭐 해서. 이름으로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제 아. 친구가 저한테 너는 그 이름으로 안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냐는 어. 모든 거에 이걸 붙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 근데 그 이름의 운명론에 대해서 조금 네. 믿는 편이에요. 진짜. 네.
물론 이름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고 그 제가 그 한쪽으로 이름이 좀 무겁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무거운 이름을 음. 맨날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막 예를 들면 제 진짜 이름이 경솔이에요. 그러면 야 경솔아, 경솔아, 경솔아 이렇게 계속 들으면은 이게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니면 뭐 반대로 가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이름은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그렇구나. 네. 뭐 이름은 중요하지. 그러니까 장명소도 가고 그러니까. 작품도 이름 따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그쵸. 진짜. 그렇긴 한데 이제 한평생 불리는 이름이니까 또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무게감이 그렇게 무거우셨군요. 아 그렇고 사실 그 이름이 해석은 달라요 사실. 아, 예, 그 우리가 흔하게 아는 그 해석이 아니고 음. 다른 해석인데 아무튼 둘 다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김경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너무 되셨죠. 큰 깨달음이어서 네. 저는 사실 그런 것들 되게 의미를 안 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뭔가 음. 굳이 깊게 그걸 연결지를 생각 못했던 것 같아. 어떤 이 삶이 들어있는 닉네임이었다. 그렇군요. 전 파이리님께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자리를 빌어. 나중에 팟캐스트 나오면 들려드려야지. 맞아 이 에피소드를 같이. 너무 그렇군요. 잘 어울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김경솔님으로 네, 불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불러드리도록 아주 하겠습니다. 경솔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뭐 아까 도토리님이 소개를 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들도 퇴근을 하고 싶을까라는 이제 뭐 물음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되게 그런 여정 중에 있거든요. 회사 말고 좀 좋아하는 일이나 좀 편안한 일을 좀 찾아서 일과 생활이 굳이 분리되지 않은 어떤 무라일제 상태처럼 뭔가 그러니까 나랑 꼭 맞는 일을 좀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경솔님의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예전에 한번 셋이서 이혼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네. 근데 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는지부터 얘기 한번 해봐도 돼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솔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짝 소개해 주시면 그 대대적으로 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경솔하게 소개해 주시면 경솔하게 소리. 경솔하게. 경솔하게 저 그냥 사진 찍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공부는 사진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원래 그 대학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뽑는다는 경영학과에 나왔어요. 그 학과를 간 것도 그렇게 뭐 그 학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많이 뽑으니까 얼른 재수는 하기 싫고 그래서 이제 해서 대학을 간 거고 그 사진을 하게 된 거는 이거 얘기가 좀 긴데 사진을 하게 된 거는 저는 원래 그 지금 그 나리님과 토리님이 일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뭐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되게 많이 다녔어요. 자원봉사를 많이 다녔었고 그래서 그 자원활동을 하면서 만난 분들이에요. 나리님과 토리님은. 네. 그리고 그게 제 직업이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활동 하다가 나도 같이 뭐 이렇게 경험을 쌓아서 같은 일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봉사를 활동을 하다 보면은 뭐 사진 찍는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뭐 뭘 나눠주는 봉사를 할 수도 있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너무 그런데 봉사라고 하니까 그러네. NGO 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서포터즈라고 해. 봉사? 서포터즈 아무튼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 기관에서도 일을 하고 저런 기관에서도 일하면서 뭐 거기 계신 담당자분들이 야 너 사진 괜찮은데 알바 한번 할래?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한두 번 하다가 막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찍고 하다가 그게 이제 이 알바를 적당히 계속하면은 일이 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죠. 그 생각을 왜 했냐면 대학교 한 3, 4학년 때쯤에 정말 취직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정말 취직하기 싫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알바로 쏠쏠하게 내가 돈을 벌다 보니까 이걸로 내 인생을 채우면 취직은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딴 사람 말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름 일로 받아들이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업자를 냈어요. 네, 사무실을 그렇게 빨리 냈었구나. 네, 사무실을 바로 얻어서 청구에 있는 어느 지하 주차장을 개조한 그 참 벌레가 많았던 그 지하실을 시작으로 해서 네, 바로 사무실을 얻고 월세를 내면서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그 봉사활동할 때 만났는데 그쵸. 그때 뭐 저희 쪽 같은 일 하고 싶다고 막 그 상담도 하고 네. 근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제가 이제 다른 회사에 다녔을 때 이제 그 스튜디오를 갔었을 때 그게 두 번째 스튜디오인데요. 거기가 제가 다른 작가님의 스튜디오를 공유할 때가 맞아,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그 나리님께서 그 홍보 촬영차 그 스튜디오를 방문하셨고 저는 그 스튜디오에서 어시스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이후로 약간 업데이트가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소식이 이제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그 스튜디오의 그 작가님과 일을 하기 위해서 갔다 이거죠? 네, 경솔님이 있는지 모르고. 네네네. 근데 갔는데 거기서 왜 여기 있지? 약간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인연은 있나 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항상 그 이후로 경솔님이랑 같이 작업할 때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 옛날 봤는데 막 어느새 이렇게 사진 작가님 돼가지고 자랑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참. 저도 그렇구나. 이걸로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직도 미스테리고 이게 그리고 그러게. 언제든 그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뭐 저도 한번 퇴사를 이제 크게 했지만 큰 퇴사라고 할게요. 왜냐 오래 다닌 회사를 퇴사했으니까 그럼요. 큰 퇴사, 작은 퇴사 말고 그때도 엄청 이제 만나면 사진 언제 그만두나, 나 회사 언제 그만두나 맨날 이런 얘기 서로 맞아요. 많이 우리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모래 먹고 살아야 뭐 하나. 다들 그런 거 내가 먼저 그만둘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자랑하잖아. 안 할 거면서. 진짜 웃겨. 아무도 안 해. 그래놓고. 나 했잖아. 그러네. 쓰레기 옮긴 사람 있어요. 가장 큰 실천자가 옆에 있었네. 네. 진짜. 아무튼 그 뭐 우리가 얘기 나눌 거는 뭐 또 다른 얘기지만 항상 또 그런 고민 가운데서도 사진을 꾸준히 그래도 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사업자 낸 뒤에 또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사업자 낸 뒤에 사업자 내고 1년 반 동안 사진으로 월세를 못 냈고 다른 알바로 월세를 냈어요.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간간히 일은 했겠지만 그냥 생활비 할 정도를 벌었고 어쨌든 월세는 그 당시에 꽤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막 다른 알바도 하고 그러다가 차라리 이 알바를 계속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다가 이제 제가 스튜디오를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 옮기게 된 계기가 그 제가 그 당시에 페이스북으로 막 그 공연 관련된 사진들을 막 보다가 이 사진은 진짜 너무 멋진데 한국 사람이 찍은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찍었지라는 생각을 하고 막 찾아서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 작가님한테 그 당시에 아무 생각 없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사진을 너무 잘 보고 있고 난 당신의 사진이 너무 좋다. 한 번만 만나서 나랑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너무 친절하게 그냥 당연히 오라고. 너무 친절하신 분이지. 네, 진짜 친절하신 분이죠. 그 와. 인성으로는 제가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분한테 진짜. 그래서 그분이 오라고 하셔서 그 스튜디오에 가서 이런저런 고민도 얘기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이 촬영 같이 하러 가자. 그러면서 계속 같이 있는 시간을 늘렸어요. 그러면서 스튜디오가 공간이 하나 비어 있는데 올래라고 해서 제가 있던 스튜디오 이제 관두고 그쪽으로 갔죠. 그랬군요. 너무 드라마 같다. 영화 같다. 그러게. 진짜 이게 인연이 굉장합니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지. 그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본인은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막 나랑 만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을 수도 있나? 그렇죠. 그리고 은근히
이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보다. 맞아. 그리고 특히나 뭔가 소개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만나자고 하는 사람은 꽤 그치. 드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항상 경솔님은 어떤 일에서든지 그런 적극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쪽 일을 하고 싶어 했었을 때도 되게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되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기회들이 생겼던 것 같다. 그게 진심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음. 진짜 하고 싶다 이런 마음. 네. 그렇죠? 그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본 적이 뭘 봤는데 그 분이 한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갖고 있으면 계속 내가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일단 남한테 얘기하면은 내 판단을 떠나게 되고 그 사람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편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말을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그 대상이 저 사람이면 그 대상이 바로 있으면 바로 말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그 사람한테 넘기는. 책임을 어떻게 보면 전가하는 거죠. 근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건가? 이거 그냥 딴 얘긴데 폭삭소가수다 봤어요? 안 봤어요. 아, 나도 안 봤는데. 앞으로 안 볼 저도 거니까 안 말씀하셔도 돼요. 보셨다면? 안 봤어. 아니야. 그냥 그 무언가 참았던 거를 말하고 나니까 그냥 사실 이 사람 엄청 상대방은 상처받았는데 본인은 이제 살 것 같다 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어. 근데 저는 사람 사는 게 좀 그 정도의 폐해는 끼치고 살아도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근데 그게 이상하게 지금 김경솔님은 패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패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나에게 대화를 걸어준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게 고맙죠. 음. 그 상대방도. 그게 어떤 피드백이든. 왜냐면 어쨌든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 나를 어느 정도는 신뢰하거나 혹은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이렇게 대화를 청할 맞아요. 테니까 고마운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알잖아요. 네. 정말 마음이 없으면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을. 맞아요. 대화 자체가 있는다는 건 뭐 좋든 나쁘든 이 사람하고의 어떤 유대감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생각보다 저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고민을 다 털어놓는 편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상대방이 좀 잘 그런 것도 있고 서로 고민을 나누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정말 오늘 길 가다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고민을 듣게 된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이게 제가 그냥 막 말을 하는 게.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정말 잘 받아줘요. 누군가의 고민에 대해서. 그리고 나도 막 얘기하고 싶어지려고 하는 것 같고 왠지. 아무튼 그래서 그 분과의 쉽지가 인연은 않아.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네. 아니 그래도 나도 항상 경솔님과 작업할 때 만나면은 진짜 약간 그 두서 없이 그냥 그 고민에 대해서만 맞아요, 얘기해. 맞아요. 그 짧은 시간에 맞아. 서로 우리 되게 인생에 있어서 아니 근데 그런 얘기. 여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그래도 쌓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경솔님은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그렇게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고민은 어떻게 보면은 내 약점이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쉽게 그 마음을 드러내면 이 사람은 이런 고민을 갖고 있구나라고 저 사람이 판단해버리는 상황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사실 쉽게 얘기 안 하는데 근데 또 경솔님은 그게 이제 입 바른 소리가 아니야. 정말 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마음을 좀 확 열고 심지어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면 더 마음이 열리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작업을 김경솔님과 작업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되게 잘 열어요.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지금 현재 직업상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성격인 것 같기도 해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이 직업을 갖고 이 성격이 생긴 건지 이게 있었는데 마침 이 직업을 갖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진 찍으려고 누군가와 대화, 뭐 공연 사진이나 어떤 행사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럴 수가 없지만 뭐 스튜디오에서 뭐 누군가를 촬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 사진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어쨌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성장기를 같이 봤잖아요. 같이 성장했죠. 같이 성장했잖아요. 근데 경솔님의 어떤 그런 부분이 어찌됐건 조금씩 이렇게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어떤 요인이 되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저희는 반대편의 입장에서 그렇죠. 더 저희 이제 찾게 되고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또 관심을 특히 가져주고 이렇게 애정을 갖고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되게 그냥 기술적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되게 진심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다 할까? 그러니까 김경솔님이 이제 사진 작업을 하는데 사진도 하나의 그 순간을 남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경솔님은 그 사진을 남기기 위한 그 앞에 시간들이 되게 길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김경솔 작가님의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느덧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아는 사람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많이 없어. 많이 없긴 하지만 나의 어떤 일 친구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또 어떤 그 시간을 쌓고 오셨죠? 최근에요? 네, 뉴욕 가셨잖아요. 아, 뉴욕이요? 아, 네. 맞아요. 뉴욕에 갔다 왔고 뉴욕에서 꽤 전통이 깊은 카네기홀에 다녀왔습니다. 진짜 널리 자랑해야 할. 야. 그리고 세계적인 또 음악가 촬영도 하시고. 네, 덕분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는데. 아니 그거는 물어봐도 되나? 어떻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기해요. 이게 그분을 이랑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냥 어느 상황에서 그냥 만나서 여느 때처럼 촬영을 했어요. 어떤 행사가 있는데 저는 그냥 그 행사의 사진가로 가게 됐었고 거기에서 그냥 우연히 만난 사이거든요. 그리고 서로 그냥 딱 눈 한 번 마주친 게 끝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그 상황에 그분이 저를 그냥 편하게 생각했던 건지 그리고 또 그 우연히 한 번 더 겹치고 또 한 번 겹치고 그럴 때마다 그냥 정말 눈으로만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계속 같이 하게 됐어요. 먼저 아예 연락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아니고 연락이? 이제 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 그쪽에 이제 행사가 네. 아니라. 네. 거기서 컨택이 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아무튼 카네기홀에 가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주최 측에서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분이 나 원래 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주최 측이 그걸 받아들여줘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역사에 아이, 남는 그 사진 좋더라고요. 그 현대카드 콘서트인가? 현대카드. 네네. 그 사진도 현대카드 찍으신 콘서트도 거죠? 맞아요. 네. 이거는 또 네, 나가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멋있다. 방송 엄청 많이 듣는 것도 아니라서 나가도 돼요? 막 이거 물어보는 거 너무 웃겨.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언젠가 누가 또 그럼. 알겠습니다. 네. 경솔하지 않게. 네.
아니 이 사진 너무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진짜 어느 순간 원래는 그 전까지 이 사진 작업을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도 계속 해왔었는데 약간 또 어느 텀을 지나고 난 이후에 갑자기 또 어떤 또 다른 단계로 또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정말 우연히 이렇게 된 거고 뭐 이게 곡선이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발전에 대한 곡선이 있는데 그 정체기를 참는 게 진짜 괴로워요. 그렇죠. 네.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그 우연의 기회를 잡았어도 그래도 불안하고 진짜. 지금도? 그럼요. 지금도 그 선우정아도 찍었던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본다니까. 원래 셀럽이 네, 그럼. 원래 그 피크만 봐요. 사람들이. 근데 그럼 그 피크 그럼요. 어떤 딱 수면에 드러나는 무언가 밑에 진짜 너무 괴로운 그 발걸음들이 있는데 그것만 보는 게 가끔 좀 섭섭할 때도 있고 사람들한테. 어떤 걸 몰라주는 게 섭섭해요? 뭐 알아줬으면 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딱 그것만 보는 게 조금 아쉬운 거죠. 이렇게 수면에 딱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뭔가를 본다는 거에 대해서 딱 눈에 띄는 것만 딱 보고 내가 이거 다 봤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 그러니까 뭐 또 다르게 표현하면 결과보다 과정에 더 신경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 혹은 결과물이 있더라도 그 결과물을 정말 정성스럽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 뭐 그런 건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를 찍었어 그러면 누군가를 찍은 그것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생겼고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계속 생각하는 마음이 저는 사람들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덕후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뭔가 딱 나왔을 때 그게 왜 나왔지? 그 대상의 앞과 뒤의 맥락을 되게 파악하려고 하고 세계관을 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한 번 더 보려고 하고 가까이서도 보려고 하고 멀리서도 보고 싶어 하고 이 마음이 진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덕후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 덕후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소양을 살짝은 좀 공유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엄청 큰 애정이죠. 그럼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안에 숨겨진 어떤 것까지 보기에는 다들 너무 바쁘다. 바쁘죠. 나 살기 바쁘다. 약간 그래서 그런 이렇게 것 얘기하면 같긴 해요. 돼요. 근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얘기하면 되고 맞아. 그리고 사실 보이는 거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수가 없어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도 되게 좀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되게 좀 그런 편인데 아니면 뭐 현실에서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고 이런 편인데 저의 어떤 SNS를 보다가 만난 사람들은 제가 엄청 잘 지내고 엄청 에너지 많고 맞아요. 항상 막 되게 막 멋있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 실상은 아닌데 이럴 때 많잖아요. 실상 뭐 저는 나의 어떤 작은 SNS의 한 부분일 뿐이지만 약간 사진 작가님은 정말 딱 드러나는 어떤 큼지막한 그 네임드가 있어서 그게 뭐 그것까지 사람들이 그치. 보기는 이제 어렵죠. 결과물로 이제 창작자는 보게 되니까. 그치.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김경솔님이. 네. 그래서 그 만나는 사람들은 김경솔님이 그 과정들을 목격한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걸 알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이게 점점 커진다는 거를 요즘에 느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모를 수 있지만 내가 만난 사람들은 그 과정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또 무언가를 퍼지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내가 사진을 잘 찍어서 저한테 연락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사진을 이렇게 할 때 그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를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대충 몇 번 이렇게 작업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언제 사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듣고 조금 더 볼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였어요. 그러면 이 두 개만 충족시켜 보자. 내가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지금은 당장은 잘 찍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사진을 빨리 주려고 노력했어요. 빨리 많이 주려고 맞아. 노력했어요. 다음 날 바로 막 아침에 보일 수 있고 막 이랬지. 아침 8시에 막 어. 보내와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의 이제 더 이게 실력이 쌓여서 더 빨리 된 건데 그때는 막 일주일 이내에 무조건 다 완벽하게 납품을 하자. 그리고 뭐 그게 더 빨라져서 3일 이내에 더 납품을 하자 이러니까 정말 사진을 많이 빨리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는 저한테 되게 좋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시켜 주는 게 많아졌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뭐 이런 촬영 저런 촬영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 뭐 골프장도 가보고 무슨 자동차 행사장도 가보고 또 뭐 진짜 엄청 부자의 생일 파티에도 가봤어요. 어? 진짜 정말? 내가 지금 오. 상상해도 가장 큰 부자인 것 같은 그런 생일 파티 사람의- 전문 사진가를 생일 파티. 심지어 제가 메인 사진 작가도 아니고 조수로 간 거였어요. 오. 그러니까 얘는 손이 빠르니까 네, 네. 이게 될 거다라고 그게 왜 갔어야 됐냐면 그때 참석한 생일 파티의 모든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프린트를 해서 집에 갈 때 나눠줘야 되는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와 이런 자리도 있구나 저런 자리도 있구나 막 이러다가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사진이라는 게 내가 잘 찍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 내가 어느 상황에 가느냐가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진 작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색을 잘 표현한 작가 뭐 아니면 뭐가 좋은 작가 이런 기준에서 저는 와 이 사람이 이 상황 앞에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제일 놀라운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상황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내가 더 좋은 상황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가려면 실력이 좋아져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빨리 많이는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빨리 많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엄청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하려고. 네. 평균 이상의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따로 사실 사진은 전공이 또 있으니까 학교에 내 전공자가 아닌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막 그 자료들도 찾고 공부하는 방법도 찾았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건 어렵지 않았나요? 근데 오히려 제가 전공을 하지 않아서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 우리가 알고 있는 DSLR이라는 게 한창 보급이 많이 되던 시기였고 그리고 유튜브가 막 활성화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블로그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어요. 그때는 뭐 잘하는 법, 뭐 잘하는 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그 당시에 취미로 사진을 하려고 그 보급기 DSLR을 하나 사놓은 거죠. 그리고 안 썼죠.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싶어서 그걸 들고 막 친구들 락밴드 공연할 때 가서 찍어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여러 행사? 서포터즈 서포터즈 할 봉사활동. 때 가져가서 찍고 막 그러면서 시작을 하게 너무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없어서 그게 혼자 공부를 안 했을 텐데 좋은 상황에 가려면 내가 실력을 올려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니까 내가 사진을 좋아하든 말든 일단 잘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는 사람들 거 다 검색해서
계속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빛이 어떻게 있어야 내가 이게 어떻게 보이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저한테는 너무 좋은 공부가 됐던 거는 사실 공연장이었어요. 공연장은 조명 감독님들이 조명을 쏴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장면을 보고 와 멋있다라고 했을 때 눈만 돌리면 조명이 어떻게 돼 있는구나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기억해 놓고 기록해 놨다가 내 촬영 때 쓰는 거죠. 또 그런 노력들이 있었구나. 사실 그게 제일 많이 공부가 됐어요. 이제 조명 감독님들이 쓰시는 조명을 내가 눈으로 보고 혼자서 이렇게 비슷하게 해보는 거. 이거 공연 사진이 사실은 뭐 저는 사진 공부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찍는 게 되게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공연 사진을 많이 찍으셨으니까 그 공연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원래 공연도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엄청 좋아하고 사실은 아직도 그 좋은 공연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연을 준비한 모든 사람들이 되게 잘 빛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커서 잘 찍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무대에 저 있는 사람이 나랑 지금 같은 사람이고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나니까 내가 제일 멋있게 보이려면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찍어야 될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멋있는 어떤 모습,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공연 쪽 일을 하고 싶었을 때도 사실 그 뒤에 무대 뒤에 있는 사람보다는 무대 위에 서는 사람이 되고 싶었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그런 거죠. 나만 그런가? 원래 무대 뒤에 있을수록 무대 위에 있고 싶은 욕구가 맥시멈으로 커지지 않아요? 아닌데요. 아닌데. 아니요? 나만 그런 건가? 아니 이게 그래서 나는 항상 경솔님은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있어. 저도 항상 김경솔님은 아티스트다. 우리는 항상 이제 뒤에만 있는 사람. 아니 근데 그런 욕구가 좀 있어야 제작에 대한 욕구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아마 내면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앞에 나서는 거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랑 무대 위에 서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만약에 무대 위에 세워놓으면 큰일 날 거예요. 저도 뭐 못해요. 왜냐면 저도 나름 그래도 저희 사회 잘 보시잖아요. 사회도 참. 무사회 같은 것도 있을 때 어. 보고 이제 막 저도 이제 피아노 반주도 하고 이거 다 그냥 어쨌든 무대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앞에 그럼요. 어쨌든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무대 위에 쓰고 싶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아닌 것 같아. 네. 저만 아니야, 그런 걸로. 아티스트야. 그러니까 예술가였어.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현재는 사진으로서 정말 이제 전문가잖아요. 사실 이제 전문가라고 해도 되죠. 완전 그쵸? 전문가죠. 네, 지금 네. 오늘도 종합소득세를 내고 왔으니까. 오. 우와. 그래서 그러면 네.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이제 업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일이 됐을 때 뭐 잘했다 못했다 뭐 후회된다 이런 걸 떠나서 취미를 일로 삼았을 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일로 삼았을 때 이거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던가 아니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많이 달라졌죠, 사실. 뭐 사진이 제가 사실 뭐 엄청 좋아하는 일은 아니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렇고 사진을 좋아한다기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상황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연이라는 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상황이고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사진계에 있지 않고 공연계에 있는 직업인이라고 더 많이 느껴요. 사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일이 된 게 맞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바라보는 시선은 그냥 단순히 감상자에서 뭐랄까 좀 책임감이 좀 심해진 감상자로 변한 것 같아요. 여전히 감상자이긴 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감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일을 하면서.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공연 사진은 감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뭐 결혼이나 이런 거랑 비슷해서 결혼식 같은 거랑 비슷해서 하면 그냥 끝나요. 이제 지나가 있어요. 다신 돌아오지 않아요. 특히 연극, 무용 이런 것들은 정말 돌아오지 않고 그 연출가의 의도를 놓치는 순간 나는 이 업계에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찍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나를 고용한 사람들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사진도 내가 찍어야 되고 또 연출가가 분명히 연출한 거 그리고 어떤 배우나 무용수가 이건 꼭 내가 잘 보여야겠다고 노력한 거 이런 걸 빠짐없이 최대한 찍어놔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초반에는 그럴 정신이 없어서 그냥 감상은 못 하다가 이제 나중에 감상하죠, 사진으로. 아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있었지 혹은 아 이걸 왜 못 찍었지 이런 거. 그러고 나서 지금은 뭔가를 촬영할 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가요. 뭐 대본을 미리 본다던가 리허설 영상을 받아서 그걸 한 번이라도 더 본다던가 어떤 음악을 한 번 더 듣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가서 좀 이제 감상을 그나마 할 수 있는 편인데 근데 책임감이 좀 많아지죠. 아무래도 업이 되면은 내가 그냥 마냥 즐거워할 순 없고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장면에 요 자리에 있고 싶은데 내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저 자리에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허설에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번 등에 땀이 나게 되는 순간들이죠. 이게. 아니 근데 그 이제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을 때는 즐거울 것 같거든요. 마냥.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감상자로 좀 아니 근데 남아있지 이제 않을까요? 이런 책임감 같은 게 생기고 잘하고 싶은 욕망이라던가 이런 게 생기면 즐기지 못하는 건가?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약간 물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즐거움은 항상 있어요. 근데 즐거움의 크기만큼 다른 게 막 생겨요. 예를 들면 돈에 대한 걱정이라던가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일이 안 들어오면 일단 그냥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일이 안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야 너 그냥 뭐 너 이거 잘하니까 이거 이번에 한 번만 좀 해주라라고 하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시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싫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엮이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일이라는 게 단순히 그 일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뭔가 해결해야 될 인간관계도 있고 해결해야 될 어떤 행정 업무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것까지 왜 해야 되지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견뎌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정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회사 다니는 저희랑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네. 저희의 원 뿌리는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연을 좋아하는 마음에서부터 음.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의 종류 중에 뭐 저희는 선택한 게 이쪽이고 여기는 사진이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진 않죠. 저도 되게 이쪽 일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는 사실 막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뭐 약간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그렇죠. 이쪽 일을 할 때는 그리고 막 너무 하고 싶어서 했는데 저도 이 일을 한 지가 한 10년 이렇게 막 되다 보니까 이제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가장 크게 고민했던 거는 내가 이렇게 좋아했던 일을 배신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마음이 드는 게. 들었어요. 네, 약간 근데 내가 이렇게 배신해도 되나? 내가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퇴사할 때 그 고민도 좀 컸어요. 그러니까 네. 소위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은 그냥 그걸로 남겨둬야 된다. 업으로 삼으면 네. 싫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약간 저희는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그저 그냥 경제 활동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은 우리는 이해 못할 걸. 우리가 만약에 그걸 살 수 있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안 살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치. 보면은 여긴 지금- 경영학과 나왔다고. 그렇지. 난 선생님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난 공무원하고.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그런 마음들 좋아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그게 업이 되면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나 혹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은 사실 뭐 회사에 속해 있든 뭐 프리랜서로 하든 뭐 다르진 않은 것 같네요. 프리랜서의 장점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가 하다가 질리잖아요. 그럼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안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진짜. 큰 장점. 그리고 아까 그 네. 얘기했잖아. 뭐 다른 사람 말 듣기 싫을 때 안 들어도 되는. 그러니까. 그렇죠. 아 근데 그게 저 다른 사람 말 듣기 싫어서 자영업 한 건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 말 진짜 잘 듣고 있어요. 그렇네.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뭐 사진 언제 주실 거예요? 뭐 더 볼 수 빨리 있나요? 하고. 뭐 보정 이거 더 해주실 수 있나요? 계속 물어볼 그렇죠. 건데. 예. 말할 건데. 그리고 되게 웃긴 건 뭐냐면 그 상사가 정해져 있잖아요. 전 상사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상사가 너무 많고 그 상사의 장단도 다 다르니까 와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만난 클라이언트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게 빠르게 파악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사실. 하긴 진짜 너무 다양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네. 그 새로운 클라이언트인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뭐 누구누구 작가님이시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일이 나랑 맞는 일인지도 일단 모르는 상황이고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일단 일의 내용부터 막 전달받는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요. 갑자기 새로운 팀장님이 나타나서 이거 해. 그렇네. 그런 거를 이제 매번 겪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요거는 꽤 힘듭니다. 이걸 사람을 웬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 견디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약간 그거야말로 그냥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 이제 일이니까 그냥 전화해서 저 이런 일 맡기고 싶은데요. 약간 그렇죠, 그렇죠. 관계를 더 중시하게 생각해서 그런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은 뭔가 이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다짜고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싫은가 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한 번 하고 땡 해도 되는데 저는 그게 조금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을 자꾸 모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조금 힘들어요. 아 그러면은 혹시 일회성인 이런 그 작업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작업을 더 선호한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일회성이어도 되는데 아무리 일회성이어도 내가 관계가 잘 맺어졌으면 이 사람이 어딜 가서도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밥집에 오는 손님은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잖아요. 지금 맛있게 내가 이걸 해주면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갑자기 과외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과외를 해야 되는데 누가 내 학생이 될지 몰라. 근데 갑자기 내 학생으로 배정받았는데 얘가 나랑 진짜 안 맞아. 그럼 같이 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저희는 저랑 도토리님은 사실 이제 일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회사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외주로 여러 가지 일을 주는 입장인데 제가 그 반대의 입장이 되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된 건 아니야. 근데 하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 내가 디자이너한테 저런 식으로 말을 했겠구나. 그렇죠. 이게 추상적으로 거울 효과. 겨울과
그럼 저분들도 받는 입장에서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겠구나. 왜냐면 우리는 그냥 딱 그 자리에 보고 그냥 이거 의견이라고 주지만 그게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막 이런 느낌 막 맞아, 이거 약간 맞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좀 회사원들의 이거랑 이제 직접 뭐 사진을 찍거나 약간 그거는 조금은 기술과 예술의 어떤 분야는 좀 다르겠구나 완전 싶었어요. 인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자신을 내려놓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 뒤로는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다들 막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진 작가라고 생각을 잘 안 하고 사진 기능사라고 스스로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이랑 잘 호흡을 맞춰서 정확하게 이 일을 기능을 해내면 굉장히 잘한 거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뿌듯함을 느끼고 마침 그게 그런 공연이나 예술계여서 뭔가 해놓고도 기분이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용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어떤 예술의 표현에 같이 포함되는 느낌이어서 그게 이제 괜찮은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내가 하는 게 예술이다라고 이제 과몰입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나빠지죠. 그치. 네, 일을 할 때. 막 자꾸 막 수정해달라고 하고 뭐 이거 아닌 것 같다고 하고 하면은. 하지만 수정을 할 수 없지. 음. 이건 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네. 맞아. 근데 예전부터 처음 시작부터가 저는 그냥 빨리 많이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공연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었기 때문에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사진이 지금 필요한데 정확한 시기에 적절한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좀 곤란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진을 다양하게 많이 주면 같이 참여한 뭐 아티스트들도 추억할 것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아직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뭐 스텝들을 조금이라도 더 찍어보려고 하고 이러는 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잘 기능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진이라는 게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잘 나눠져서 네. 근데 말씀은 뭐 기능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물론 그런 단계도 이렇게 지나온 것 같고 요즘엔 저는 보면서 약간 그래도 조금 더 작가님만의 뭔가 세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맞아요. 본인의 어쨌든 스타일이 생겼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스타일이 네. 생긴다는 건 저는 어떤 예술의 단계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냥 단순히 사진을 찍는다 이런 뭐 협업이 아니라 이 사람과 사진을 찍는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사진 촬영 찍을 때 누구랑 찍냐고도 물어보고 그럼 이제 김경솔님이랑 찍는다 하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해서 그 어떤 이제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미지가 생긴 거죠. 예상되는 어떤. 그래서 아마 클래식 쪽에서도 계속 찾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게 다 사람이 우리는 만나서 하는 게 많아서 사실 뭐 사진이건 인터뷰건 뭐건 그냥 그 사람이 중요하긴 한 것 같아. 근데 제가 말한 거는 그 사람과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태도 그것도 중요하고 얘기했던 어떤 기능도 있지만 그 본인만의 어떤 스타일이 네. 생긴 것 같다는 얘기였어요. 그 사진으로서. 네, 그러니까 기능에서 이제 끝나는 그 앞에서 두 가지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왔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걸 기대하자 내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걸 기대하고 맡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나 색감 혹은 뭐 어떻게 찍어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그래서 이거는 김경솔님이 잘 찍어줄 거야라고 그쵸. 생각되고 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많이 헷갈리는 게 저는 뭐 따라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꽂힌 어떤 느낌을 굉장히 많이 테스트해보고 따라해보고 이러면서 사실 제 사진을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은 제가 1년에 한 번씩 제 사진을 꼭 다 처음 시작했을 때 거부터 다 보는데 정말 계속 달라지고 그리고 누구랑 일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고
그래서 내가 명확한 스타일이 있다라고는 조금 정의하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1년에 뭐 어떤 기관이랑 일을 할 때 이 기관에서 이런 느낌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기관을 위한 프리셋을 정해놔요 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느낌에는 사람들이 저랑 같이 작업을 하려고 할 때 뭐 스타일도 스타일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장쌤은 제가 빨리 끝내줘서 너무 좋대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빨리 끝내줘서 너무 좋대. 그리고 어떤 분은 얘기가 되게 잘 돼서 좋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어떤 관계자분은 일하는 과정이 깔끔해서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스타일은 뭐 사진으로 드러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만났을 때의 어떤 작용 그거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뭐 클래식 연주도 마찬가지니까 그 무대 위에서 자기 리허설하고 있는데 막 시끄럽게 돌아다니면 또 그것도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허설, 예를 들면 어떤 클래식 연주자가 리허설을 하는데 내가 촬영을 그 무대 위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저는 무용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악이 있고 나 여기에 적절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진 찍는 이 셔터나 뭐 이런 것도 다 하나의 공연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는 타이밍이나 움직이는 타이밍도 음악에 거슬리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진이 어떻다는 둘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정말 그 진짜 찐 프로페셔널은 이런 마이너한 세심함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공연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스텝은 그 구두를 신고 오는 거야. 근데 사실 구두를 신고 걸으면은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촬영 스텝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구두를 신고 온다든지 아니면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옷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입고 오면 사실 그것까지 우리가 스태프들한테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어떤 이런 디테일한 세심함인 거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소리 안 나는 신발 차에 두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 없으면 신발을 벗던지. 그리고 일부러 소리 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다니는 게 위험할 때 소리를 내는 걸 입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누가 알려주지 않은 거고 본인이 그냥 그걸 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공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배려가 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 그 무대 위에 서는 사람들의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런 배려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서 내가 촬영을 해야 즐거운 일이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내가 뭔가 그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뭐 실연자든 아니면 뭐 관계자든이랑 소음이 난다 그러면 그건 진짜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이제 퇴근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맞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퇴근하고 싶을 때 언제 있어요? 뭐 사실 저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거의 계속 출근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 피드백이 올지 모르고 언제 무슨 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퇴근이라는 건 그냥 없고 그냥 항상 언제든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놓는데 그래서 뭐 이 프로젝트가 뭐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땐 있죠. 그 마음이 퇴근하고 싶다의 마음. 그런 거랑 거의 그러네. 비슷해요. 예를 들면 리터칭 할 게 40장이 있어 지금. 그러면 이걸 노력을 해. 어떻게 하면 이 40장을 지루하지 않게 내가 리터칭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5장씩 나눠서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노래를 듣는 노래를 플레이리스트를 바꿔가면서 작업을 한다거나 뭐 그런 노력은 있긴 해요. 근데 가장 효율이 높을 때는 내가 그냥 참고 하는 게 가장 효율이 높긴 하고. 그치 어쨌든 해야 되니까. 네, 어쨌든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그 퇴근하고 싶다의 그 마인드는 촬영에서는 별로 안 오고 그 리터칭에서 많이 오는 거예요. 그게 소위 약간 노가다 테이블 거죠? 작업을 할 때 가장 퇴근하고 싶다가 많이 오고 뭐 이런 건 있어요. 무슨 페스티벌을 찍는데 야외 촬영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비가 와. 그럼 비 맞고 막 촬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막 신발에 막 물 다 차고 막 카메라에 물 다 들어가고 근데 찍긴 해야 되고 그러면은 진짜 집에 가고 싶죠. 아니 근데 확실히 촬영할 때는 집에 안 가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뭐 행사를 하거나 뭔가 워크숍 같은 거 이제 촬영 부탁하면은 저는 되게 약간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한 조금 찍고 그림 나왔을 것 같으면 막 가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가도 될 것 같다고? 근데 안 가요. 저도 그래요. 이 내용이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재밌고 너무 좋다면서 그래서 퇴근을 되게 안 하고 싶어하는 우리 맨날 막 그러니까. 빨리 퇴근하라고 가라고 하는데 1분이라도 빨리 보내드리려고. 그게 나는 되게 미덕이라 생각해서 빨리 가라고. 그 2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게 정말 재밌어서 1번 이유. 그리고 그거는 거의 모든 거에 해당돼요. 1번 이유는 재밌어서고 2번 이유는 그 가끔 일찍 갔는데 그 뒤에 너무 중요한 장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소한 거라도. 네. 근데 한 번은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그 뒤에 다른 너무 그 중요한 장면을 누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올라온 걸 보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무의미한 일을 했구나. 어쨌든 그게 뭐 어떻게든 사용이 됐겠지만 정말 정작 중요하게 사용돼야 될 때 내가 놓친 게 있구나라는 마인드가 2번이에요. 그런 적이 있구나. 있어요. 꽤 있어요. 그게 내가 이쯤 되면 됐겠지 하고 했을 때 가고 나면은 그 뒤에 뭔가가 항상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애로사항이. 방지하기 물론 그냥 가도 되죠. 예, 일이 그쵸. 끝났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사실 그래도 그 담당자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고 크게 아마 어쩔 수 네. 없다라고 생각했을 했을 것 거예요. 같아요. 네. 마지막 3번째는 마지막 3번째는 그렇게 끝까지 하는 게 뭔가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파이팅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것도 책임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누가 있다가 누가 먼저 이렇게 휙 가잖아요. 힘 빠져요 이게. 그리고 원팀 느낌으로. 네, 예를 들면은 그게 약간 재미없는 자리예요. 예를 들어. 그럼 누가 하나 가잖아요. 그럼 되게 가고 싶거든요. 나도 가고 싶어. 뭐야 저 가네. 약간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그 텐션을 안 만들고 싶어서 끝까지 있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사랑이 넘치다니. 저 같으면 그냥 간다고 하겠어요.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서로 구두상 합의를 하고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한 거 해도 되는데 그래도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왜 드냐면요. 보통 사진 찍는 사람은 그 프로덕션으로 포함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저는 그 프로덕션들의 그 느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약간 가족처럼 같이 모여 있고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끝까지 막 하고 이러는 게.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진짜 외부자가 되는 거고. 그 1분 1초라도 더 있으면 그래도 내가 뭐 그 사람들이랑 같이 끝나고 밥을 먹지를 않아도 그런 게 서로 간에 좀 생기지 나 않을까 너무 하는. 지금 감탄 중이야. 그래? 그러니까 이게 김경솔님의 그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라는 게. 그게 어쨌든 사진과도 연결되니까. 그럼요. 이 일을 오래 하면서 그 마음을 지금까지 잘 갖고 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간직하고 있는 게. 근데 이게 공연 예술계의 네. 또 특성인 것 같기도 네. 해요. 그 이제 팀으로 다들 꾸려져가지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니까.
그런 아, 생각도 많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계신 곳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음. 클래식 뭐 이런 데는 안 음악은 그렇다. 안 그래요. 네. 그렇죠. 거기는 특히 클래식 음악은 안 그래요. 음. 진짜 개별적인 분위기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는 잘 없어요. 맞아. 네. 그래서 저도 텐션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감을 프로덕션 단위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연주자랑 연주자. 나와의 연결감으로 음. 조금 바꿔서 노력을 하고 제가 들어봤었을 때는 별로 퇴근하고 싶은 순간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네. 아니 아직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있어요. 게스트로 초청할 때는 나도 퇴근하고 싶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니 보니까 그 자리에 끝까지 있고 싶어하는 이 마음. 아니 근데 그 이 테이블은 진짜 힘들고요. 음. 네, 그리고 거기서 많은 병이 저한테 일어나고 테이블 작업에서 오늘 병이 뭐예요? 뭐 이제 다들 갖고 있는 뭐 목걸이 아, 뭐 이 이런 거 데스크. 손목 다 있고 마음의 병도 있죠. 또 이렇게 기껏 막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했는데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다시 해야 돼.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니 두 분이 계신 데서는 저에게 그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네네. 진짜로. 저희는 그냥 믿고 맡기는 네, 스타일. 따로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음. 그래서 그럼 이걸 다시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하고. 네. 프리랜서는 약간 우리처럼 우리 회사원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을 퇴근한다라는 의미겠지만 여기는 어떤 프로젝트를 빨리 그쵸. 끝내고 싶은 마음이 퇴근하고 싶은 마음인 네.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렇죠. 정산까지도 안 바래요. 그냥 이걸 끝내자. 이걸 끝내고 내 마음을 털자. 그냥 최종 파일에 이제 최종 이렇게 쓰는 이제 그 최종. 마음을 이상 쓰는 이 마음. 프로젝트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제발 만약에 최종이라고 말해줘. 약간 이런 말. 이거를 만약에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뭘 해도 계속 이게 눌려 있어요. 그 생각나고 아침에 최장 프로젝트는 어떤 시기? 그거는 요새는 없는데 요새는 그렇게 그런 건 없는데 예전에 초반에 한 1년 걸린 게 있어요. 1년? 네. 어떻게 1년이 걸려요? 아니 이 사람이 찍고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얘기해도 돼요. 네, 이거는 뭐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분은 찍고 뭔가를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잠수?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없는 일인가? 그러고 이제 지우고 싶어가지고 너무 그러고 있었는데 6개월 만에 메일이 왔어요.